김사비가 쓰러진 지 이틀째 되는 아침이었어요. 병실 커튼 사이로 햇살이 조심스레 흘러들고 있었고 의자에는 오희영이 조용히 앉아 있었죠. 그녀는 침대 옆 서랍에 놓인 책 한 권을 만지작거립니다. 표지가 오래된 책이었어요. 누가 봐도 읽다 만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거든요. 이거 내가 빌려줬던 책인데. 오희영은 혼잣말처럼 중얼이죠. 너 아니면 나 이런 책 안 봤을걸요. 그녀는 쓴웃음을 지으며 책을 내려놓습니다. 차비는 여전히 조용히 누워있고 침대 옆 링거의 똑딱이는 소리만 방 안을 채우고 있었어요. 사람이 자고 있다는 건지 그냥 말이 없는 건지 알 수 없는 그런 공기였죠. 오늘은 그냥 아무 일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오희영은 눈을 감은 사비를 바라보며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벌써 수술 스케줄을 떠올리고 있었어요. 그게 이영다운 방식의 마음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복도 한쪽 자동 판매기 앞에서 구도원은 음료수를 뽑아 들고 있습니다. 그는 잔뜩 구겨진 캔을 내려다보며 중얼이죠. 왜 꼭 이런 날엔 자판기도 말을 안 듣냐.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 툭 치며 말을 겁니다. 도원쌤, 그걸 그렇게 누르면 고장 나요. 남경입니다. 샌드위치 반 조각을 손에 쥔 채였어요. 너는 꼭 어디서든 나타나더라. 기회가 올 때마다 등장하죠. 그런 애예요. 그 말에 도원은 웃음을 터뜨리죠. 너 요즘 왜 그렇게 밝냐? 남경은 샌드위치를 다시 입에 물며 대답합니다. 그냥 엄마 병실 들어가기 전에 잠깐 숨 고르는 중이에요. 슬프기만 하면 하루가 너무 길어지더라고요. 그 말은 가볍게 들렸지만 말투엔 조심스러움이 배어 있었어요. 병실 안. 남경은 천천히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차비의 얼굴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하죠. 오늘 엄마도 링거 2번 끊기고 잠만 주무셨어요. 차비쌤은 그래도 누가 계속 찾아오시네요. 그녀는 허공을 한번 쓸어내리고는 의자에 앉아요. 그때 엄마 처음 쓰러졌을 때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더 무서웠어요. 지금은 덜 외로운 건가 싶어요. 그 말에 방 안 공기가 아주 조용히 흔들리죠. 차비는 여전히 눈을 감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 많은 대화들이 그 위에 겹쳐졌는지도 몰라요. 도원은 병실 문을 열지 못한 채 복도 끝에 서 있습니다. 손에 든 음료 캔을 들여다보며 작게 중얼이죠. 사람이 쓰러졌으면 그냥 안 괜찮다고 하면 안 되냐. 말은 그렇게 해놓고도 그는 끝내 문을 열지 못합니다. 그게 도원다운 방식의 마음 표현이었어요. 괜찮다는 말을 꺼내는 대신 오늘도 그는 병실 바깥에 서 있었습니다. 조용한 병원 안. 누군가는 참았고 누군가는 기다렸고 누군가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하루는 그냥 그런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구도원은 병원 옥상에서 혼자 캔커피를 들고 있었습니다. 손끝은 미지근했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얼어붙은 채였어요. 아무 일 아니라는 말. 왜 그렇게 쉽게 해? 그는 고개를 젖히며 커피를 들이켭니다. 표정은 무표정했지만 눈가는 어제보다 조금 더 깊게 팬 것 같았어요. 그때 뒤쪽 문이 열리고 누군가 나옵니다. 오희영입니다. 그녀는 도원을 발견하자 걸음을 늦추죠. 서로 시선이 마주친 건 잠깐이었고 그 다음은 어색한 공기만이 두 사람 사이를 감쌌어요. 여기 올 줄 알았어요. 이영이 먼저 입을 엽니다. 응, 여긴 사람들한테 안 들키는 데니까. 도원은 가볍게 웃어보지만 그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죠. 이영은 벽에 등을 기대며 조심스레 말하죠. 차비는 오늘 눈은 떴대요. 근데 말은 아직. 도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 침묵을 채우듯 말해요. 어제도 못 들어갔잖아요. 그냥 한마디만 해도 되는 거였는데. 나는. 도원은 캔을 내려다보며 입을 열죠. 그럴 자격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 그 말에 이영은 살짝 고개를 젖히며 눈을 가늘게 뜹니다. 차비가 내 마음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 한마디는 생각보다 깊게 박혔고 도원은 다시 말없이 고개를 떨굽니다. 이영은 바닥을 보며 조용히 웃습니다. 그리고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하죠. 나는 그냥 우리가 너무 서로를 눈치 보면서 사는 것 같아서 그래요. 누가 먼저 쓰러지기 전까진 아무 말도 못하고. 그녀의 말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얇은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도원은 작게 숨을 내쉽니다. 이런 날씨 너 좋아했잖아. 갑자기 다른 이야기를 꺼낸 거죠. 햇살은 나왔는데 바람은 찬 날 딱 산책하기 좋다고 너 그랬었잖아. 그 말에 이영은 살짝 눈을 깜빡이고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응, 근데 요즘은 걷고 싶다는 생각도 잘 안 들어요. 잠시의 침묵. 둘은 같은 곳을 바라보지만 전혀 다른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게 지금의 관계였는지도 모르겠어요. 서로를 걱정하지만 쉽게 다가서지 못하는 거리. 손 뻗으면 닿을 것 같지만 어쩐지 계속 망설이게 되는 감정이요. 도원은 마침내 캔을 내려놓고 말합니다. 나 오늘은 들어갈 거야. 그 말에 이영은 그를 바라보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죠. 응, 들어가요. 그리고 그냥 얘기해요. 그게 제일 어려운 건 알아요. 그래도 너니까 사비가 기다릴지도 모르잖아요. 도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옥상 문을 열고 나갑니다. 햇살이 살짝 그의 등 뒤를 따르고 있었어요. 도원은 천천히 병실 문을 밀고 들어섭니다. 차비는 눈을 감고 누워 있었고
기계음은 일정하게 병실 공기를 눌러주고 있었어요. 그는 걸음을 멈추고 잠시 숨을 고릅니다. 오늘은 도망치지 않겠다고 그렇게 다짐했거든요. 그는 조용히 의자에 앉고 손등을 무릎 위에 포갠 채 한참을 사비의 얼굴만 바라봅니다. 눈두덩이엔 희미하게 멍이 퍼져 있었고 입술은 마른 잎처럼 조금 갈라져 있었어요. 야, 그가 겨우 입을 떼죠. 사람이 그렇게 쉽게 쓰러지는 거야? 웃으려다 목이 잠기고 웃긴 말도 아니었는데 눈시울이 자꾸 뻐근해졌어요. 차비는 눈을 감은 채 미동도 없고 그 모습이 도원에게 더 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더 말을 꺼내기 어려웠어요.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말이 너무 많았거든요. 정작 앞에 앉으니까 뭐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도원은 주머니에서 종이 하나를 꺼내 조심스레 펼칩니다. 그 안엔 손으로 그린 간단한 선곡 리스트가 적혀 있었죠. 우리 예전엔 그냥 이런 거 나눠도 좋았잖아. 듣고 있냐? 사비야. 목소리는 작았지만 감정은 작지 않았어요. 그가 꺼낸 그 노래들엔 둘이 함께 웃고 함께 울던 순간들이 조용히 붙어 있었죠. 그는 폰을 꺼내고 이어폰 한쪽을 사비의 베개 곁에 조심스럽게 놓습니다. 음악이 흐르기 시작하고 그는 그 반대편 이어폰을 귀에 꽂은 채 조용히 고개를 숙입니다. 이건 너한텐 아무 의미 아닐 수도 있는데 나는 이게 내가 좋아할 것 같았어. 그 말에 반응은 없었지만 그는 그걸로 충분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입니다. 어쩌면 지금 필요한 건 말이 아니라 같은 노래를 듣는 거라고, 서로의 시간이 다시 맞춰지기를 기다리는 거라고 그는 믿고 있었어요. 차비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고 이어폰 옆으로 아주 미세하게 손가락이 움직이는 듯 보였습니다. 도원은 눈치채지 못한 채 말하죠. 눈 뜨면 뭐라 할 거지? 이게 뭐냐고. 근데 그럴 줄 알고 그 말까지도 준비했어. 작은 웃음이 도원의 입꼬리를 스칩니다. 조금은 편해졌고 조금은 가벼워졌어요. 이 순간만큼은 도망치지 않았거든요. 그의 마음은 여전히 서툴렀지만 적어도 지금은 거짓말 없는 자리였어요. 그게 그들 사이에서 처음이자 다시 시작일 수 있는 조건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오이영은 복도 끝에서 병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도원이 드디어 안으로 들어간 걸 확인했죠. 그래, 잘했어요. 이영은 작게 중얼이고 문 손잡이에 손을 얹은 채 가만히 숨을 내쉽니다. 그녀는 병실 문을 열지 않은 채 조용히 벽에 등을 붙이고 앉아요. 등 뒤로 차가운 벽이 느껴졌고 그게 지금 감정과 아주 잘 어울리는 온도였죠. 차비야, 너는 정말 왜 그래? 왜 꼭 아무 말도 안 하고 쓰러지는 건지. 그녀는 목소리를 낮춘 채 혼잣말을 이어갑니다. 그 말에는 서운함과 미안함이 동시에 섞여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이상하게 그 침묵을 이해하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죠. 나 같으면 그렇게는 못해요.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요. 그게 내가 아직 덜 무너졌다는 뜻이겠죠. 그녀는 작게 웃어요. 그 웃음엔 힘이 없었어요. 그때 옆에서 누군가 조용히 다가와 앉습니다. 표남경이었어요. 그녀는 소리도 없이 자리에 털썩 앉더니 고개를 살짝 기울여 묻죠. 왜 여기 있어요? 병실 안엔 안 들어가요? 이영은 웃으며 고개를 돌립니다. 지금은 도원쌤한테 양보해야죠. 그 사람 오늘 되게 큰일 한 거예요. 남경은 의외라는 듯 고개를 끄덕이죠. 진짜 어른이 되면 이런 게 제일 어렵네요. 미안하다는 말도 괜찮냐는 말도 다 눈치 봐야 하고. 이영의 말에 남경은 어깨를 으쓱입니다. 그래도 눈치라도 보는 게 어른이에요. 저는 그냥 말 아끼는 거 배워가는 중이에요. 그 대화는 별것 없어 보였지만 둘 사이엔 어느새 같은 방향의 숨결이 흐르고 있었어요. 병실 안은 조용했고 병실 밖의 복도도 지금은 고요했어요. 누군가는 회복을 기다렸고 누군가는 고백을 참았고 누군가는 그 둘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이영은 조용히 고개를 들고 말하죠. 남경아. 응? 사람은 진짜 많이 사랑하면 말보다 말 안 하는 게 더 많아지는 것 같아. 그 말에 남경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잠시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어요. 그건 대답보다 더 진한 동의처럼 느껴졌고 이영은 다시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마음속에서 어떤 말이 떠올랐지만 오늘은 그냥 꺼내지 않기로 했어요. 그 대신 병실 문 너머로 도원과 사비가 듣고 있을 그 음악을 조용히 함께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그게 오늘 오이영이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그리고 그걸로도 충분했어요. 차비는 천천히 눈을 뜹니다. 형광등이 흐릿하게 흐려 보였고 무겁던 눈꺼풀은 아직 완전히 따라오지 못했어요. 잠깐 세상이 정지된 것 같은 정적이 흘렀죠. 그 정적을 먼저 깨트린 건 아주 조용한 숨소리였어요. 도원은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고 눈을 뜬 사비를 바라보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입꼬리도 눈빛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건 수십 번 고치고 되뇌었던 한마디 말의 모양이었죠. 왔네. 차비가 처음 꺼낸 말은 그거였어요. 응, 언제부터? 모르겠어. 근데 안 와서 더 후회할까봐. 그냥 왔어. 그 짧은 대화가 끝났을 때 둘 사이엔 다시 침묵이 찾아왔어요.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고
그 침묵은 서로를 바라보는 시간으로 변해갔어요. 차비는 고개를 살짝 돌려 창밖을 봅니다. 아주 작은 미소가 번졌고 그 미소는 아직 모든 게 괜찮지 않다는 걸 말해주고 있었죠. 하지만 괜찮지 않아도 서로 바라보는 일이 가능해졌다는 게 오늘의 전부였어요. 그 모습을 병실 문 너머에서 오희영이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문틈 아래로 흘러나오는 햇빛처럼 그녀의 입꼬리도 조용히 올라갑니다. 말은 없었지만 마음은 닿은 순간이었어요. 병원은 여전히 바빴고 복도는 소란스러웠지만 차비의 병실 안은 오랜만에 서로의 숨소리만으로 충분한 공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사람들은 말했어요. 김사비 선생님, 다시 눈 떴대요. 그 한마디가 입에서 입으로 아주 조용히 번져갔죠. 무슨 축하도 무슨 알림도 없었지만 그 소식만으로도 모두는 조금씩 숨을 돌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한 사람의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눈을 뜨는 것만으로도 사람 하나의 세계가 조용히 바뀌는 순간이 있었어요. 다음 이야기엔 또 어떤 마음들이 부딪히게 될까요? 기대되는 전개가 있다면 댓글로도 함께 나눠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